안녕하십니까.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오늘 이제 벌써 주차로는 9주차에 해당이 됩니다. 9번째 우리 강의 주제. 이번 주 주제는요, 내분비계 장애 물질. 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지구 환경 문제에 있어서 3대 환경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그리고 환경 호르몬, 즉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 이제 커다란 환경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그 얘기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분비계 장애 물질, 자 어떤 내용인지 우선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내용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특히 내분비계 장애 물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호르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생체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체 내에서 호르몬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먼저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바로 이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 환경 호르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또 네 번째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떠한 그 경로를 통해서 우리 인체에까지 노출이 되고 또 우리가 접촉을 하게 되는지 그러한 이야기. 또 마지막으로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보통 생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 환경 호르몬 속에서의 노출을 갖다 줄이고 또 피할 수 있는지 그러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내분비계 장애 물질, 도대체 내분비계 장애 물질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내분비계 장애 물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물체 내의 정상적인 내분비계 기능을 방해하는 그러한 화학물질로서 환경 중으로 배출된 어떤 화학물질이 우리 인체 내에 있는 호르몬과 같은 작용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갖다 우리가 내분비계 장애 물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환경 호르몬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엔도크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분비계 뭐 이런 의미고요. disrupting은 교란한다, 방해한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러한 chemicals, 화학물질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러한 내분비계 장애 물질, 내분비계 장애 물질은 우리 몸에 어떠한 변화를 갖다 이제 가져오게 되냐면은 우선은 면역 체계를 갖다가 약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고요. 또 그에 따라서 생식 기능을 갖다 저하시키는 역할도 하게 되고, 또 대사의 이상도 가져오게 되고요. 또 갑상선의 기능 저하라든가 또는 나아가서 우리 지능의 저하까지 초래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행동의 변화까지 야기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갖다 이제 하게 돼요. 이 내분비계 장애 물질들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갖다 이제 미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분비계 장애 물질, 즉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호르몬하고 비슷한 그러한 이제 작용을 갖다 이제 하다 보니까 호르몬이 원래 작용해야 될 거를 갖다가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들이 방해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잠깐 살펴본다면요. 우리 몸의 정상적인 호르몬,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생체에 있어서 특정 세포에서 만들어져서 분비되는 물질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이 호르몬이 혈액으로 유출된 후에는 먼 곳에 있는 진짜 작동을 해야 된 그러한 이제 표적 세포에서 생화학적인 효과를 갖다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호르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의 성장, 생식, 그리고 행동을 비롯한 다양한 생리작용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이고요. 이 호르몬이 존재하는 그런 장소는 뇌를 비롯해서 갑상선, 부갑상선, 또 흉선, 부신, 췌장 뭐 등등 또
생식소 이러한 여러 곳에 이제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고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호르몬들은 작용하는 장기에 어떤 독특하게 결합을 하게 되고 그 결합하는 과정에서는 호르몬 수용체가 있어서 호르몬 그리고 수용체 요것들이 복합체를 형성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효과를 갖다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동일 호르몬이 또 서로 다른 이제 조직에서는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 아주 복합적인 그런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호르몬이에요. 바로 이런 호르몬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영상이 이제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우선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호르몬에 대한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몸속에는 아주 작지만 강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부터 성장과 발달, 수면, 스트레스까지 조절하는 우리 몸의 숨은 조절자, 바로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은 화학물질의 일종으로 내분비선에서 혈액으로 분비됩니다. 혈액을 타고 전신을 순환하다가 목표로 하는 신체기관에 당도하면 해당 신체기관에 작용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 혈액 중에 호르몬이 많아지면 내분비선은 호르몬 분비를 줄이고 호르몬이 적으면 호르몬 분비를 늘리면서 혈중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사람의 내분비선에는 뇌하수체, 갑상선, 부갑상선, 부신, 췌장, 정소와 난소가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은 뇌 속에 있는 작은 기관인 뇌하수체입니다. 이 뇌하수체는 시상하부에 의해 조절되는데 내 몸의 상태와 환경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여 표적기관인 갑상선, 부신, 성선 등의 신호를 보내 각각의 기관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또한 몸의 성장을 촉진하는 성장 호르몬과 모유를 생산하게 하는 프롤락틴, 소변 배출량을 줄여 몸 안의 수분을 지키는 항이뇨 호르몬, 출산 시 자궁을 수축시키는 옥시토신 등이 분비됩니다. 뇌하수체 외에도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은 여러 부위가 있는데요. 분비 기관에 따라 호르몬의 기능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호르몬의 기능을 분비 기관별로 살펴보면 갑상선에서는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체온 조절과 에너지 대사 등에 관여합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은 뼈에 작용하여 칼슘의 농도를 조절합니다. 신장 위쪽에 위치한 부신에서는 우리 몸의 대사와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또한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 스트레스에 대항하고 혈압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췌장에서는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과 혈당을 높이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난소에서는 여성을 여성답게 하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정소에서는 남성을 남성답게 하는 남성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우리 몸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내분비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호르몬 불균형 현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단기간에 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여성의 경우 월경이 불규칙해지고 고혈압, 일시적인 고지혈증, 우울증과 수면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호르몬 균형을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만약 호르몬 불균형이 의심되면 혈액 검사를 통해 호르몬 검사를 진행하고 원인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렇게 우리 인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이제 영상을 같이 한번 보셨고요. 특히 이제 호르몬에 대한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바로 이러한 호르몬의 기능을 갖다가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중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대신해서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이상이 오겠죠.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심각한 그런 영향을 갖다 끼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그런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검출된다는 그러한 이제 매스컴 보도가 있었어요. 그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프탈레이트와 비스페놀 A 등 환경 호르몬의 체내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제3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를 보면 플라스틱 가소제 성분인 프탈레이트의 소변 중 농도는 영유아가 리터당 60.7 마이크로그램으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이 48.7, 중고생 23.4, 성인 23.7 마이크로그램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비스페놀 A는 영유아가 2.41 마이크로그램으로 성인 1.18 마이크로그램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두 성분 모두 건강 영양 권고치보다는 낮았다면서 장난감을 빨거나 바닥에서 노는 어린이의 행동 특성이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했던 프탈레이트라든가 비스페놀 A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결국은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특히 어린아이들,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어떤 물건을 갖다가 빨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그쵸? 또 그런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데 없으면 그렇게 혈중 내 농도가 높아질 일이 없는데, 하여튼 안타깝게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내분비계 장애 물질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 환경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고요. 바로 이 환경 호르몬은 생물체에서 정상적으로 생성 분비되는 물질인 그런 호르몬, 그게 아니고 인간의 산업 활동을 통해서 자연계에서 생성이 되거나 방출이 된 그런 이제 화학 물질을 이야기하고요. 바로 이러한 화학 물질이 생물체에 흡수되면서 이 물질이 생물체에 있는 호르몬처럼 그렇게 작용하는 데서 바로 우리가 환경 호르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물질들은 호르몬 작용을 억제하기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강화시키기도 하면서 생체 발육이나 성장 또는 각종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바로 학술적인 용어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 혹은 장애 물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요거는 1997년 5월에 일본 학자들이 NHK 방송, 일본 방송이죠. 여기에 출연해서 환경 중에 배출된 화학 물질이 생물체에 유입이 돼서 마치 체내에서 호르몬처럼 작용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바로 이렇게 환경 호르몬이라고 명명한 그러한 이제 것이 이제 시초가 돼서 우리가 환경 호르몬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환경 호르몬의 문제는 제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구 환경 문제에서도 가장 최근에는 심각한 것이 지구 온난화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가 오존층 파괴. 이렇게 지구 온난화 문제, 오존층 파괴와 더불어서 이 환경 호르몬 문제가 3대 환경 문제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인체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 그런 이제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좀 살펴보면은 환경 호르몬에 의한 우리 내분비계 물질, 즉 호르몬의 어떤 장애라든가 방해 공작,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어떤 메커니즘을 갖다가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3가지 정도의 그런 이제 형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 마치 정상 호르몬처럼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착각을 하겠죠, 우리 몸이. 그쵸?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호르몬을 갖다가 봉쇄하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정상 호르몬이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즉 수용체에 환경 호르몬이 먼저 접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호르몬이 작용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방해하는 것이죠. 예. 바로 이렇게 호르몬의 봉쇄작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촉발작용이에요.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정상적 호르몬 작용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예, 그러한 엉뚱한 대사작용을 갖다가 이제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그런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정상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즉 유사하게 작용하는, 모방을 하는, 예, 그러한 요인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그 영향을 갖다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방설. 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세포 수용체가 환경 호르몬을 진짜로 알고 착각을 하는 거야. 감쪽같이 속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 호르몬 양이 증가하면 세포 유전자가 평소보다 과도하게 활동을 갖다 이제 벌일 수 있다는 거죠. 제노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합성 물질은 여성 호르몬의 에스트라디올, 예, 이런 것과 거의 비슷하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흔히 여성 호르몬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유방암이라든가 또는 자궁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바로 저는 이제 환경 호르몬들이 많아지게 되면 바로 이렇게 암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DS 도터. 예, 바로 요거는 뭐냐면은, 예, 1938년에서부터 1971년도에 유산 방지제. 우리가 아이를 갖다 임신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요인인지 몰라도 유산을 갖다가 이제 해서 아이를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임신 과정 중에서 있게 되는데, 좀 더 건강하게 아이가 유산이 안 되고, 그리고 성장을 하도록, 태내에서, 예, 성장을 하도록 그렇게 알려져 있는 물질이 뭐냐면은, 그런데 도움을 주는 물질이 DES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디에틸, 예, 스틸베스테롤 신테틱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물질인데요. 그런데 유산하지 말라고 투여한 이 물질, 요게 오히려 출생한 아이들의 경우에 생식기의 기형이라든가 또는 암 발생, 이런 것들이 정상인보다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유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여를 했었던 이런 약물들에 의해서 기형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암 발생이 높은 그런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래서 그거를 DS 도터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그 유명한 그런 이제 그 환경 호르몬의 작용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봉쇄설이라고 그랬죠. 그쵸? 예. 예, 정상적인 그런 이제 호르몬이 이 가서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모방설과 달리 환경 호르몬이 수용체와 먼저 결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호르몬이 가서 결합을 하려고 하니까는 없는 거야. 예. 그래서 방해를 갖다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붙을 자리에 DDT의 부산물인 DDE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먼저 가서 결합을 하게 되면 남성은 남성의 특징을 갖다 나타내는 그런 성징이 감소를 해서 여성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플로리다주의 아포프카 호수에 서식하는 악어 같은 경우, 예, 수컷의 경우 음경이 위축이 돼서 그래서 번식률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이제 보고가 있는가 하면, 또 쓰레기 소각장의 유해 잔류물인 다이옥신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이런 그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작용을 갖다가 억제한다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또 수용체에 결합한 환경 호르몬이 똑같은 수용체를 세포 표면에 더 많이 만드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데요. 세포로서는 무리하게 정상보다 훨씬 많은 그런 이제 자극을 받아서 이상 반응을 갖다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봉쇄설이에요. 그래서 진짜 진짜 호르몬이 가서 작용을 해야 될, 그런데 환경 호르몬이 먼저 가서 탁 결합을 해버려가지고 진짜 호르몬이 작용을 할 수 없도록 봉쇄해버리는 이러한 이제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리고 세 번째, 기타 작용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촉발작용이라는 거죠. 이상 반응을 갖다 이제 일으킨다는 거예요. 바로 환경 호르몬이 수용체와 결합하지 않은 채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존재한다는 거죠.
천연 호르몬은 자신의 기능을 다하면 생체에서 이제 분해가 되는데 얘네들이 분해가 안 된다라든가 또 분해 과정을 오히려 또 촉진을 시킨다라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천연 호르몬은 미처 활동을 하기도 전에 그러기 전에 뭐 이제 사라진다라든가 또는 이상한 그 반응을 갖다 이제 일으키게 되겠죠. 다이옥신이나 폴리 염화 비페닐, P10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 남성 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 그리고 인슐린의 혈중 농도를 갖다 이제 떨어뜨리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호르몬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요. 천연 호르몬을 자연적으로 분해시키는 체내 효소에 영향을 미쳐서 그 기능을 갖다가 억제시키는 그런 상황도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것 이외에도 천연 호르몬의 구조를 갖다 변형시키거나 또는 체내에서 호르몬의 합성 과정을 갖다 방해하거나 그런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작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제 내분비계 장애 물질의 종류를 조금 한번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형태들이에요. 내분비계 이거 이외에도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환경 호르몬이 동물의 경우 이제 생식기 태화라든가 또 암수동체의 기형적인 동물 이런 것들도 이제 발생시키고요. 또 임신 초기에 우리 임산부의 경우 임신 초기에 태아에서 굉장히 그 다양한 그런 작용을 일으켜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형태를 갖다가 보이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식기관과 호르몬계, 면역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이제 영향을 미쳐가지고 태아의 이제 어떤 그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라든가 이런 경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환경 호르몬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환경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기능 이상들은 정리를 하면 호르몬 기능의 이상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오는 경우에는 생식 기능을 갖다 감소시키거나 생식기계 기형이라든가 불임, 성조 수정 뭐 등등의 것들을 갖다 이제 나타내기도 하고요. 바람을 유발시키거나 또는 장기 기능의 이상을 갖다 이제 가져오는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신체 내 발암 물질로서 심장, 간, 폐 또 혈액계통의 손상을 일으켜서 기능 이상을 갖다 이제 가져오게 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면역 기능의 이상이라든가 또는 질환을 갖다 유발을 시켜서 피부나 눈 이런 것에 이제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하기도 하고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질환 또 대사증후군을 갖다가 이제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정신적 질환이나 성장 발달 장애 이런 것들을 이제 일으키기도 해서 그래서 주의력이 결핍되기도 하고 과잉 행동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는 이런 다양한 영향을 갖다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환경 호르몬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이제 폐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러한 환경 호르몬 내분비계 장애 물질을 장애를 갖다 일으키는 그런 이제 물질들의 종류를 갖다 이제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세계 야생 동물 보호 기금 WWF라고 하는 데는 이미 1996년에 67종을 갖다가 선정을 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97년에는 142종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미국 환경보호청이라고 하는 EPA에서 96년에 73종, 또 일본 후생성에서는 97년에 142종을 갖다 이제 설정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몇 종이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목록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대략적으로 세계 야생동물 보호기금이라고 하는 WWF의 목록을 갖다가 이제 기조로 해서 그래서 대상 물질을 갖다 정하고 있는데, 바로 내분비계 교란 물질 함유가 의심되는 생활용품들을 갖다 이제 살펴보면 합성 물질로는 에스트라디올이라고 하는 것이 경구 피임약 이런 데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일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구 피임약을 조금 이제 꺼려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 개발이 된 그런 이제 피임약의 경우는 이러한 물질들을 갖다가 이제 함유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또 농약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DDT나 다이어지론 이런 것들, 또 벤조피렌이라든가 또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다이옥신류, 폴리염화 비펜이라고 하는 PCB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오염 물질로서 벤조피렌 같은 경우는
이제 탄 음식, 자동차 배기가스, 다이옥신은 송악자, 또 PCB 같은 경우 전기 절연제 이런 데 사용이 되고 있어요. 중금속류로는 우리가 수은이라든가 납, 카드뮴 같은 이런 이제 우리 인체에 심각한 그런 어떤 문제를 갖다 일으키는 그런 이제 중금속류들이 그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산업적으로 사용이 되는 많은 물질 중에서는 프탈레이트, 건축 자재라든가 파이프 이런 것들, 비스페놀 A, 우리 이제 통조림들 있잖아요, 캔. 예, 그 캔 내부에 특히 이제 그 뭐 꽁치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통조림들 있죠. 거기 코팅제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어떤 젖병,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젖병이라든가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스페놀 A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지금 말씀드렸었던 비스페놀 A, 예, 비스페놀 A가 어떠한 물질인지 같이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비스페놀 A, 예, 폴리카보네이트 PC, 즉 PC라고 표현하는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라든가 에폭시 수지 제조 시에 사용되는 그런 이제 원료예요. 우리 생활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경우는 뭐 CD 있죠. CD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이제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제 소재이고요. 또 식품을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캔이나 플라스틱의 표면에 이제 코팅제로도 쓰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나서 받는 카드 계산하고 나서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영수증 있죠. 그런 가멸지의 경우에 색을 내는 발색 촉매제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수증 손으로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이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비스페놀 A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병, 젖병, 병막에 뭐 CD, 음료 및 통조림 캔 내부, 합성수지, 플라스틱 그릇, 그 다음에 그 가멸지 형태의 영수증 이런 것들이 다 비스페놀 A를 갖다 많이 포함하고 있고요.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급성으로 노출됐을 때 피부, 눈, 점막, 그 다음에 상부 기도에 자극성이 있고요. 장시간 노출 시에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아토피, 천식, 성조숙증, 또 과잉행동장애, 뭐 등등의 생식기능 저하,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문제를 갖다가 이제 야기시킬 수 있고, 체내 비스페놀 A 농도가 높은 아동일수록 불안 우울 지수가 상승해서 학습 능력이 저하된다는 그런 보고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제품들이에요. 젖병부터 물병, CD, 그 다음에 통조림의 내부, 또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플라스틱 계통,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가능하면 영수증 같은 경우 이제 손으로 만지거나 하지 말고 받지도 말자라고 이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영상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식당이나 마트에서 무심코 주고받는 영수증이 지난 한 해에만 130억 개가 발급됐습니다. 이 영수증을 만드는데 무려 13만 그루의 나무가 사라진 셈입니다. 또 영수증을 만지면 환경 호르몬에 노출될 수 있다고도 하죠. 이참에 전자 영수증을 쓰는 건 어떨까요? 강버들 기자입니다. 영수증을 챙겨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 마트의 경우는 65%가 발급되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영수증엔 불임 같은 생식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비스페놀 A도 발려 있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겁니다. 피부를 통해서 경피적으로 흡수되는 것은 입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온 환경 호르몬보다 훨씬 더 몸 안에 잔류되는 기간이 길게 돼요. 종이 대신 전자영수증을 주고받자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종이 영수증 받아도 보관도 힘든 경우도 있고요. 기억났을 때 찾기가 훨씬 쉽고, 정부와 13개 유통업체는 따로 고객이 요청할 때만 발급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종이 영수증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네, 이렇게 비스페놀 A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네, 시간이 돼서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